한 달에 나가서 10만 원씩 받고 일어납니다. 수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시해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요. 공직에서는 79세라는 나이가 정년제도가 여기는 공직이 아니라 누구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79되면 쉬어야 합니다. 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공직에서 쉬어야 한다는 이게 것이 노출입니다. 말을 할 때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습관이다. 이런 거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제가 설명을 아니, 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예. 남의 얘기도 들으지 말아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80%, 90%를 저런 얘기 들었다고 우리가. 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이런 일은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활발 틀 것이다. 이런 언어의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참 억울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나 보면 사과할 상질이 아니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여당 측에서 논란을 먼저 일으켰습니다. 부당하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내 발언이 뭐가 잘못됐냐 말이에요. 네, 집권 2년차에 나타나고 있는 차기 대권 논의가 흥미로운데요. 조순영 전 의원 모시고 정치권에 전하는 순서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금 전에 서른 의원 지난주에 네. 대한노인에 방문했던 영상을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2주 전에 나오셔가지고 네. 당시에 그때 한참 서른 의원 발언이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2주의 시간이 흘렀는데 네. 아직 서른 의원 명백한 사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지난번에 그 대한노인에 방문한 것도 네. 그게 무슨 대한노인에서 초청한 것도 아니고 네. 서른 의원 본인이 직접 네.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방문하기로 결심을 했다면은 사과도 하고 네. 그런 이제 해명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그 어르신들 오해도 풀고 네. 이 사태를 좀 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그 영상 몇 개 좀 보니까요. 네. 그건 어떻게 말하자면 무슨 토론을 하러 간, 네. 잘잘못을 서로 잘잘못을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방식으로 네. 자세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어조도 그렇고요. 네. 거기다 어떻든 연로온 어르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공식 네. 단체인데, 네. 거기다 간부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또 그날 보도에 들으니까는 회의록, 네. 당일에 회의록을 갖다 복사를 해가지고, 네. 많이 복사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다 배포를 했대요. 네. 이걸 보시라고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지적을 해주시고, 설득을 해주시면. 당시에 제가 또, 회의록이라는 게요. 네. 엄청 많죠. 잘 아시죠? 회의록이 작고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네. 그분들이 그걸 갑자기 보고 뭘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때 이제 대한논의 한 선임이사께서 이제 인생 선배로서 예.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지나가다 돌부리에 발이 다쳤다 할지라도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큰 정치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충고를 했다고 하던데 네. 짧게 우리 서른 의원 후배 정치인이니까 짧게 한번 충고의 멘트를 하나 해주시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르신이 아주 좋은 말씀을 네. 하셨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네. 근데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네. 정치를 해나가는 데서요. 네. 국민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네.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은. 네. 국민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서른 의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네. 우선 잘못하고 우리 조순영 그랬다고 네. 그런 자세 선배 정치인의 말씀을 한번 좀 시작을 하고 듣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즘에 야당에서도 지금 반기문 발악이가 아주 뜨거운데요. 네. 저희가 먼저 권노갑 고문 잘 아시니까 권노갑 고문 그리고 정대철 고문 두 분이 내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네.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왔어요.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됐죠. 그분이 측근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최근에는 또 다른 사람들 그분들이 왔을 때는 이미 여당에는 안 가겠다는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좋은 후보임에는 틀림없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했더니 손살을 뜯어 아이고 정선배 이거 저 유엔 사무총장 일이나 잘하게 만들어 주세요. 뭐 이제 이러고 뜻을 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시더라도 혹시 정치한다면 당신은 민주당 쪽에 오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는 해뒀습니다. 네. 야권의 이제 원로라고 하실 수 있는 이제 우리 정대철 고문은 원로라고 하면 약간 기분 나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로죠. 네, 지금 여야가 마치 반기문 총장을 놓고 입도선매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반기문 총장이 지난번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야의 대선 주자에 비교해서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했다고 그러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야에서 결국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야당 막론하고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참 정치인 우리 정치권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죠. 반기문 총장 그분은 지금 국내에 있지도 않고 국제 무대에서 참 유엔이라는 국제국의 수장으로서 국제 분쟁 해결하고 그러느라고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글쎄 그분이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이 대선 후보로 적합할지 몰라도 결국 그런 현상이 난 것은 우리 국민들이 현 기존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요. 최근에 참 국민 소환제까지 도입해야 된다. 심지어는 국회 해산까지 해야 된다. 여론이 되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압도적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그분이 임기가 한 2년 남았어요. 그렇죠. 2006년 말까지. 그러면요. 그리고 2016년 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분이 국제기구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렇게 아무리 임기 끝난 후에 일이라 할지라도 임기가 2년씩이나 남았는데 국내에서 무슨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여야당이 말이죠. 앞서건 뒤서건 이런다. 그런 것이 외신 보도로 다 나가게 되면요.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해서 업무 수행하는데도 그렇고 국제사회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러면 그건 자제해야죠.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된 게 보니까요. 오히려 여당이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당 쪽에서. 그렇죠. 먼저 세미나를 열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날, 시정연설 끝나자마자 친박계 의원들이 1년 전부터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해오다가 그날은 2017년 대선 전망이라고 그러면서 발제자가 무슨 여론기관 대표자던데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당은 인물난이기 때문에 반 총장을 영입하지 않으면은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그분은 야당 성향이 아니고 여당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이죠. 저는 그걸 보고요. 참 오히려 제 낯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친박계 의원들은요. 대통령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정권을 재창출한 주역들이고 그러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특별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죠. 오히려 야당이나 다른 정파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면은 그걸 제지하고 말려야 될 입장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시정연설에서 정말 없어오다시피 경제살기 해야 된다, 이 법안 처리하고 이래야 된다. 이게 전 골든타임이다 이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지금 3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까지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새해부터. 정말 그 예산도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고 네. 내년에 정말 한번 일을 해야 될 첫 텐데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말이죠. 참 받들어주고 네. 거침목에 대할 그 친박 의원들이 말이죠. 네. 그런 세미나나 오고 그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또 돌아가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고요, 저는, 아니,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신감이 없고 자존심이 없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58명인데, 네. 그 중에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요, 20, 30명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요, 새정치연합 야당은요? 130명인데, 네. 그 중에 아마 한 20명은 될걸요? 아. 이제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게, 뭐 옛날부터 대통령은 뭐 하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은 하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기본이 갖춰지고 있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대통령이 해봐야 5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랄까, 서로 뭐 제살 깎아먹기 비슷한 거를 좀 하고 서로의 수준을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여야당 정치인들이 아니다 말이야. 지금 네. 우리 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대선 주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자신감 긍지를 가지고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네. 이게 우리 제 할 일을 좀 하자. 아니, 이러고 나서야지. 무슨. 반기문 총장이 그런데 뭐 물론 뭐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본인 이름이 막 거론이 되는데 아직 공식 어떤 입장은 아직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뭐 여론조사에 넣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최근 국면에서는 그 공식 입장 내지 못할 겁니다. 네. 더군다나 유엔 사무총장. 예 그런 오히려 내면 냈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국제사회가 다 주목하고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실 반기문 총장이 취임하고서 초기 첫 번째 임기 중에는 그 국제사회 일각에서 네. 뭐 소극적이고 무기력하다, 뭐 리더십이 부족하다 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유엔 기구의 그 개혁도 제대로 못한다, 뭐 비판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 정부 그때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후보를 견제하려고 그랬던지 하여간 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그 당시 상당히 입장이 곤혹스러웠대요. 그렇죠. 아. 연임을 하려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또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무슨 공식 뭘 입장을 내놓으면 또 그 자체가 또 뭐 기사가 되고 또 다른 얘기거리가 또 이어지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입장을 내놓기도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그러고요. 있겠네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분 훌륭합니다. 뭐 탁월한 외교 경험도 많고 참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보통 직입니까?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네. 대한민국과 참 국민의 위상도 높이고 그렇게 높이 평가는 하지만 네. 그분이요. 그동안 계속 평생을 외교관으로만 종사를 했고 네. 또 10년 동안 지금 임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하고는 워낙 거리가 멀고 그래서요. 그분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적임자인가 그것도 한번 좀 네. 생각을 좀 해봐야지 네. 우리 정치인들이 알겠습니다. 그냥 여론조사에 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네.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자신을 가져야지. 알겠습니다. 짧게 야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문재인 의원 관련된 우리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잠깐 말씀 나눠보시죠. 현재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다음 전당대회 때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최대 최강 계파의 지도자들이 솔선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 정말 뭐 이렇게 송곳처럼 찌른다는 걸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또 헤어나야 되는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또 답답한 마음이죠.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 새정치연합 당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친노,
개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의원 당권 도전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김태일 교수가 했고 문재인 의원은 책답을 좀 피한 그런 양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이 전직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권 도전하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 발제원 저분이 아주 정말 새정치 민주연합의 오늘날 가장 큰 문제. 네. 그걸 아주 직설적으로요. 네.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비대위원회에 있는 그 개파 수장들. 네. 모두 그 전당대회에 이번에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분들이요. 옳든 그러든 이제까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동안의 총선, 대선, 전국 규모의 그 선거라든가 재보선 이 따라서 전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제일 큽니다. 네.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가 그 개파주의, 개파 패권주의 아닙니까? 네. 거기에 책임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양하고요. 네. 이번에는 정말 그 새로운 인물을 한번, 네. 온건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라고 그럴까요? 네. 유능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인재를 한번 그런 인재들로 지도부로 해가지고 한번 나가야지. 예를 들면 지금 대구에서 한번 지역주의 벽을 깨겠다는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런 이들이 있고 대표는 아니더라도 지도부 이름으로 그렇게 한번 파격적인 그런 걸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요. 다시 돌아오지. 지금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우리 조순영 전 의원님의 말씀 한번 잘 새겨 드렸으면 합니다.